국기뉴스 조현우 기자와 함께하는 워키토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올해는 정부와 농민들이 5년마다 벌이는 쌀 목표 가격 협상의 해입니다. 현재 2018년부터 2022년산 쌀에 적용되는 목표 가격을 80kg당 18만 8,192원으로 하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현재 18만 8천 원보다는 192원 오른 수준이지만 농민단체가 요구해온 24만 원은 물론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밝힌 19만 4천여 원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 사항 살펴봅니다. 네. 자, 5년마다 정하는 쌀 목표 가격 정부안이 한 가마니당 18만 8천 원대로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금액을 또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후에 진통이 또 예상이 되는데요. 자, 오늘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쌀 목표 가격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에게는 좀 낯선 용어여서요. 쌀 목표 가격이 뭔가요? 네,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정부는 논 면적에 따라 고정직불금을 지원하고 쌀값이 떨어졌을 경우 변동직불금으로 추가로 지급하는데요. 쌀 목표 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 가격입니다. 이 목표 가격은 쌀 한 가마니, 즉 80kg 단위로 산정됩니다. 네, 그러니까 변동 직불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가격을 이 쌀 목표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이 쌀 목표 가격 이름만 들어봐서는 이게 꼭 정부가 목표로 하는 쌀 가격 같은데 꼭 그건 아니군요. 네, 마치 이름만 보면 정부가 여러 수단을 동원해 쌀 시세를 맞춰 나가는 가격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이 목표 가격은 정부가 농가에게 지원하는 쌀 변동 직불금의 지급 기준일 뿐입니다. 네, 그러면 언제부터 이 쌀 목표 가격을 정해두고 변동 직불금 지급을 진행해 왔을까요? 네, 지난 2004년 정부는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며 쌀 수급을 시장 기능에 맡겼습니다. 대신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 농가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쌀 목표 가격을 산정했고요. 쌀 목표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액의 85%를 직불금으로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정한 목표 가격에 못 미치는 쌀값, 그 나머지 차액을 보장해 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목표 가격인 18만 8천 원으로 두고 산지 쌀값이 14만 8천 원이라고 하면 차액인 4만 원의 85%인 3만 4천 원에 대해 고정 직불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을 변동 직불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가는 쌀값이 하락한다고 해도 그 쌀값의 고정 직불금을 합쳐서 한 18만 2천 원은 이게 고정으로 그럼 받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수확기 쌀값이 목표 가격에 미달되면 그 차액의 85%를 정부가 보전해 이듬해 3월 지급하는데요. 7월 말 기준 쌀값인 17만 7천 원을 기준으로 예를 든다면 1만 1천 원의 85%인 9,350원을 농민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실제로 목표가 대비 95% 선의 수입을 보장받아 왔고요. 쌀 직불금은 연간 1조 1,611억 원이 지급돼 쌀 농업인의 소득을 목표 가격 대비 95% 이상 하는 구실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쌀 가격이 하락할 때 이 농가의 최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변동 직불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쌀 목표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 가격이 5년마다 설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 가격의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가격이 5년마다 또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도 내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쌀 목표 가격은 먼저 정부안이 제출되면 국회가 수정 동의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80kg당 18만 8,192원으로 결정해 발표한 거고요. 아직 국회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최종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번에 정부가 쌀 목표 가격을 소폭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한 가마당 80kg당 18만 8,192원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렇게 결정한, 이 가격으로 결정한 어떤 배경,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정부는 농업인의 실질 소득 보전을 위해 이번 목표 가격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관련법이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고 우선 현행법에 따라 선정형 목표 가격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그 정부안은 소폭 인상에 그쳤지만 앞으로 뭐 국회 심의에서 인상폭이 더 커질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여당의 요구사항이기도 한 물가 상승률 반영이 예고돼 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농민들의 소득 연장을 위해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히면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쌀 목표 가격이 80kg당 19만 4천 원 정도에서 형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정부안이 발표되고 나서 이게 나중에 급행이 조정된 사례도 있습니까? 네, 2013년에도 당정 협의를 통해 제출된 목표 가격 17만 9천 원이 야당 요구에 따라 18만 8천 원으로 상향 조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은 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걸었던 공약이기도 하다고요. 네, 쌀 목표 가격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건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내걸었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여야 의원들에 관련해 당부의 말을 하기도 한 거고요. 또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직불제 제도 자체를 개편할 수도 있는 거군요. 자, 이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 쌀 목표 가격 정부안 발표 후에 어떤 반응들이 나왔는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야당에서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일단 야당의 목표 가격 인상 요구가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목표 가격 24만 5천 원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고 자유한국당도 24만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대체로 20만 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로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안대로 소폭 올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쌀 목표 가격을 높이려는 의안들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낸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이 24만 5천 원을 주장한 것을 비롯해 이항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20만 원 이상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농가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다가 소비자들 경제 상황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정한 가격대를 정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자, 야당에서는 일단 정부안보다 훨씬 더 인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현재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80kg당 최소 19만 4천 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금액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18만 8,192원에 지난 5년 동안 물가 상승률을 더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처에서 예상하는 목표 금액은 정부안과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농민들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네, 전국 농민의 촌연맹과 전국 쌀 생산자협회 등 농민단체들은 쌀 목표가가 24만 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쌀 100g, 즉 밥 한 공기당 300원은 돼야 한다는 건데요. 공공비축 양정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긴 그 쌀 목표 가격 인상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들이 이 농민분들이니까요. 아무래도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농민단체들은 그동안 정치권과 농업계에서 요구해온 20만 원 이상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어 발표된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농민대회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농정을 강력히 규탄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과연 어느 정도의 쌀 목표 가격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두고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로 정해야 이게 농민들과 야당에서 모두 만족할까요? 사실 현재의 쌀 목표 가격에 대해 만족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농민단체는 생산 비용 등을 고려하면 쌀 목표 가격이 24만 원 이상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반면 소비자들은 쌀값이 오르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쌀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주식이 쌀인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쌀값이 오르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산지 쌀값은 10월 말 기준으로 19만 4천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대형 할인점 등에서 판매되는 쌀은 20만 원을 훌쩍 넘어선 상황인데요. 목표 가격이 오르면 산지 가격은 물론 시장 판매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쌀 목표 가격은 앞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앞으로 쌀 목표 가격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 목표 가격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부가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목표 가격 논의와 함께 농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와 농어민 소득 보전의 기능 강화를 위한 직불제 개편 방안 논의도 국회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 직불제 개편안이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도 좀 살펴볼까요? 쌀 직불금으로 인해 쌀 생산 과잉의 현상이 초래되고 대규모 농업인이 중소규모 농업인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직불 제도가 오히려 문제를 만들었다는 겁니까? 네, 오히려 시장을 교란하고 농가의 소득 격차를 확대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쌀이 과잉 생산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 이로 인해 다른 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겨났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고요. 재배 면적에 비례해 지급되기 때문에 중소규모 농업인들에 대한 소득 보전 기능이 미미하다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불제가 전체 농민들에게 유리한 제도는 아닌 거죠? 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전체 농가 중 74%를 차지했던 쌀 농가의 비중은 현재 56%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전체 농업직불금 중 쌀 생산 분야에 지급되는 금액은 여전히 81%에 달하고 있는데요. 또한 재배 면적 상위 6.7%의 농업인이 쌀 직불금의 38.3%를 수령하는 데 반해 전체 농가의 72.3%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업인은 28.8%를 받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게 이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서 이 쌀은 남아 돌지만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 가격만 변경하는 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가요? 그러니까 아예 전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정부 재정 부담을 키우고 기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직불제 개편은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내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는 어떻게 개편을 추진해 나갈 건가요? 네, 쌀에 집중됐던 자원을 타 작물로도 확대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한편 농업과 농촌의 공익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네, 그동안은 이 쌀 생산 농가에 지원이 집중됐지만 앞으로는 그러면 소규모 농가를 위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소규모 농가에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한편 그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 규모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는 등 하후 상박 구조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합니다. 또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재배 작물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고요. 직불급 지급과 연계해 농약, 비료 등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영농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는 등 농지와 공동체, 환경, 안전 관련 임무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원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이 요구되는 만큼 그 부분의 개편을 좀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바로 직불제 개편에 들어가는 겁니까? 정부는 연내 직불제 개편 방향을 확정하고 내년 의견 수렴과 입법 조치를 거쳐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부 발표대로 이 직불제 개편이 되면 쌀 생산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네, 제도가 바뀌면 변동형 직불금을 폐지하고 대신 소규모 농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또 밭작물에도 직불금 지원을 늘리는 방식이 될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논사에 대한 매력이 줄어 생산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연한 차이가 나게 될까요? 네, 농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수급 균형이 100이라고 할 때 현재 국내 생산은 평년 기준 104 정도입니다. 제도를 개편한다면 100일 수준 정도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해마다 과잉 생산되는 재고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야 그리고 농민단체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일단은 개편안 전 지금 논의되고 있는 쌀 목표 가격 역시 좀 적절하게 확정을 해야 되겠네요. 네, 농식품부는 향후 국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목표 가격의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직불제 개편을 통해 쌀 수급 불균형과 농가 양극화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005년 도입된 쌀 직불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개편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워키토키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